진짜 궁금한 게 많은데. 1시간 반이면 되겠지? 와.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생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분 목소리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선생님 소개하기 전에 여기 위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신림동. 서울 관악구 신림동! 우리한테는 거의 준강남 같은 곳이 이 신림동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선생님 얼굴 뵙는 것 같은데, 제가 웬만하면 핑계 대면서 미루라는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인데, 하필 또 선생님 어머님까지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게 돼서 이거는 하늘이 선생님을 만나라는 이 신호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으면 기억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천 반지하 하셨던 분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거든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1년도 4월에 수업을 듣고 또 10월쯤에 부천 반지하 그죠? 세를 받고 거기서 역류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했었는데, 그 영상 찍고 나서 수리하고도 그때 셀프로 인테리어 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이벤트가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임대는 완료 잘했다. 네, 그 이후로는 속썩였는데 그 이후에 별탈 없이 계속 임대를 주고 있고. 그게 선생님 생애 첫 주택, 맞아요. 첫 반지하를 네. 생애 첫 주택을 반지하로 하는 범상치 않은 비범한 사람이었구나.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만, 생애 첫 주택을 반지하로 하는 사람들은 크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3년 전에 했던 거네. 요 신림동의 반지하는 선생님의 5번째 네. 주택인 거고, 그 이후에는 인천에 2개를 추가로 낙찰받고, 안산에 한 채 더. 인천 작전동, 효성동, 그리고 여기 신림. 공통점이 다 썩은 집. 맞습니다. 부천께 제일 좋은 집이 아닌가 싶어요. 네, 거기가 의외로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그렇죠. 평수도 그렇고 네. 연식도 그렇고 아마 맞아요. 이따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긴 할 건데, 거기 월세도 제일 높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반지하의 강남, 이 신림 반지하라면 아마 그 1호점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선생님의 5번째 주택인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때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던 거고, 네. 자진이직, 신축 반지하에 거주하면서, 그렇죠? 막 식물도 키우고 그랬죠. 네, 네. 그리고 대학도 중퇴, 네. 서울의 유명 대학을 또 중퇴하면서 나만의 길을 가겠다 프로그래머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 또 최근에 이직을 해서 왕성하게 또 실력을 네. 뽐내고 계시는 억대 연봉자. 저는 아직이야? 저는 알겠습니다. 억대 연봉이 곧 다가가는 프로그래머 회사원이신 거고,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경매 쪽 꾸준히 하면서 다음 물건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물건을 몇 달 전에 받은 거죠? 꽤 됐죠? 올해 초쯤 받았고 눈이 오는 날 받았습니다. 그것만 기억이 나요. 하늘에서 선생님이 낙찰받았다는 소식을 축복하는 듯이 하늘에서 눈을 내려주시면서 침수된 반지하를 겁도 없이 낙찰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지하를 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건데, 또 이렇게 낡은 반지하를 낙찰받기가 쉬운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 3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는 게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주변에 이 유혹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보같이 그런 거 하고 있냐. 알린 적이 없어서 아, 아직 그렇구나. 주변에는 알린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입이 무거운 편이군요. 간질간질했는데 말해봤자 좋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진 않아서. 5번째 이건 낙찰 받은 거고, 우선 집부터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과거 투자 또 어떻게 이어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걸로. 참고로 선생님 댁을 꼭 방문을 하려고 했던 게, 제 와이프가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광고해주는 글도 종종 쓰고 있다가, 영등포 사주 하면은 와이프께 제일 먼저 뜬다고 엄마한테 꼭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가 감사합니다. 잘해요. 잘 써주셨어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블로거 활동을 하면서 광고 글을 써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주 관련된 업체 문의가 들어와서 와이프랑 같이 가서 사주를 보는데, 뭐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도 부동산 수업 한번 들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 어머님이 또
네. 거기서 저의 사주를 또 봐주셔서 맞아요. 내년을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사무실 관련 이사 말씀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걸 여쭤봤냐면 뭐 하면 잘 되냐라는 개념으로 여쭤본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비율이 더 높거든요. 요거를 유지하고 싶고 계속 똑같이 유지한다기보다 우리는 항상 방향이 우상향이잖아요. 네. 큰 등락 편차 없이 우상향을 난 큰 돈을 빨리 벌고 싶다기보다 요렇게 꾸준히 죽는 날까지 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나는 조심할 게 무엇인가를 좀 여쭤봤던 것 같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었는데 당첨됐으니까 가서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교육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어떻게 판단이 되시냐라고 여쭤봤는데 혼자 하라고 하셔가지고 직원을 뽑아야 되냐 뭐 구체적으로 네. 그런 거였는데 그냥 혼자 하라 그래서 그게 더 낫다고.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선생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네. 제가 유일하게 경매 수업 받고 공유를 한 게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선생님을 뵀다고 하길래 무슨 말이야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업 받았을 당시에 한번 놀러 오셨으면 감사드리겠다. 한번 어머니가 영등포에서 사주 쪽을 하고 계시니 한번 놀러 오시면은 그죠. 재밌을 그런 것 같다. 얘기를 한번 해주셨죠. 흘려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셨구나 선생님께서. 차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오셨나라고 하기에는 어머니가 또 체험단 통해서 왔다. 어떻게 오셨지? 근데 사모님께서 같이 오셨다 하셔가지고 정확한 위치는 말씀은 안 그렇죠. 드렸지만 영등포에 사주가 네. 뭐 한두 군데일까 싶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오셨는데 역시나 딱 있었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저도 네. 생각한 게 이게 만날 사람은 다 만나게 되는구나. 어머님하고 만나기 전에 몇 주 전쯤에 연락이 왔었잖아요. 네. 연락 주셨잖아요. 네. 그때 이거 집 수리하기 전이었고 네, 네. 고민하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머님 만나니까 또 제가 또 어머님 뭐 여기 이사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입방정 떨어가지고 그래서 오신 거군요. 뵙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말한 건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공짜로 사주 들었는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같이 나눠주면 또 선생님한테도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오셔갖고 좀 더 안심하고 이사를 오실 수 있을 근데 뭐 그 선생님이 보안 장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걱정할 게 있을까라고 네. 너무 편안한 집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 집 얘기 먼저 하고 나서 선생님 이야기 어떻게 요새는 투자하고 이어왔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낙찰받은 건데 그러면 시간이 한 5, 6개월 정도 된 거네. 그럼 이제 수리를 다 했다라는 거는 수리까지 하는 거였으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집을 보니까 완전히 올 수리를 했어요. 여기는 어떤 수리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특히 또 신림동 쪽에 물난리가 나서 침수 이력에 등재가 돼 있다? 물이 막 찼나 보네. 여기 다행스럽게 인명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선생님 옆에 계신 창문을 통해서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살고 계셨던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만나 뵈고 여기 어떠셨냐, 또 그렇구나. 집 어디가 문제인 건지, 그리고 제가 좀 더 기다려 드렸거든요. 힘드신 그게 있으셨던 분들이시니까 좀 더 기다려 드리고 이사하시고 나서 한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넉넉하신 분들이요. 여기서 터가 좋네. 터요? 그분들이 여기 말고도 집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의외로 깜짝 의외네. 놀랐던 부분이 있었고, 왜 이게 경매에 나갔냐 여쭤보니까 다른 집을 매매를 하실 때 따님부 명의로 매매를 했다가 증여식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걸려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서 막히셨다고, 그래갖고 경매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뭐 빚을 못 갚았다기보다 네. 증여세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동성이 잠깐 자금 경색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 100% 신뢰는 못하겠지만 말씀하시는 그렇죠. 게 재작년에 물난리 겪으시고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불편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넉넉히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 드린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화려한 프레시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제가 영상에다 같이 첨부를 할게요. 그럼 어떤 부분을, 뭐 어떤 부분이라고 말하기에 다 손을 댔다고 생각이 되는데 뭘 한 거예요? 다 했습니다. 처음에 도배장판은 기본인 거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장치들을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해서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빠밤
여기가 반지하지만 옆호수가 없는 반지하인데 옆호수 문이 주차장으로 연결돼 있는 문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렇게 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때 침수됐던 원인이 네. 여기 창문에서 물이 넘어온 게 아니고 반지하 주차장 쪽에 음. 내려오는 주차장 쪽으로 물이 차면서 댐처럼 물이 쌓이면서 그쪽으로 문이 막 넘어왔구나. 네 물이 넘어와서 막 현관문 쪽으로 물이 네. 넘어왔겠다. 맞아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물이 일로 넘어온 건 아닌 거고. 네, 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찬 건 당연히 아닐 거고. 말씀으로는 요만큼 이상 다 찼다고 요 밖에도 말씀하셨어요. 물이 네, 높았으니까. 여기도 찼다고는 들었거든요. 야. 근데 혹시 그걸 알고 입찰했네? 낙찰 받고 보니 알게 된 거예요? 낙찰 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야, 그 찜찜해서 입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네. 겁대가리가 없네. 그런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제가 여기서 거의 10년 이상 살았고 어머니 쪽을. 네 그리고 어머니도 여기서 5분 거리에서 근 10년 이상 사셨고 그래서 여기 거리가 어떤지 여기 잘 주위가 아는구나. 네, 잘 알고 있어서 침수 이력만으로 물론 두렵지만 그것만으로 포기하기는 아쉽다 있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침수된 이력이 있지만 내가 이 동네는 누구보다 호박이처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저거 덕분에 오히려 하향 평가됐구나를 누구보다 직감적으로 어이 저거 하향 평가야 라고 득달같이. 그런데 너무 수리할 곳이 많다 보니까 보통 가격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수리하고 근데 이건 어쨌든 당장 팔려고 한 목적은 아닌 거니까 그건 좀 이따가 물어보고 필로티 주차장에 경사가 이렇게 네. 입구 쪽에서 져 있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문이 앞에 있다 보니까 글로 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를 공구리로 쳐버렸네요. 네, 벽돌로 조적을 해서 아예 그냥 문을 막고 앞에 합판 돼갖고 조적 시멘트로 다 막아놔서 그냥 깔끔하게 보이기 위한. 거기 물 빠지는 데는 구멍은 있어요? 필로티 주차장 쪽에? 네, 그쪽에는 있어요. 아. 자그맣게 있는데 시원하게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럼 물이 쌓이더라도 네. 이제 넘어올 일은 없다. 그래서 1번은 보완을 좀 한 거고 네. 두 번째는 빠밤. 두 번째 조치사항은 두 번째는 이제 싱크대 쪽에도 원래 창문이 있었는데 아. 주방 싱크대 쪽에도 네.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도 굳이 필요가 없어서 창문을 네. 막아버렸어요. 조적해서 막아버리고 위에 상부장이 창문이 있으면 가려서 별로 필요 없는 창문이라서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저거를 막았더니 뭔가 약간 더워진 느낌도 네. 느껴진다. 맞바람 치는 게 좀 줄어들어서. 네. 하지만 맞바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침수다. 침수를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건 향후의 임대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창문도 원천 차단을 저거 행동한 거 보니까 뭔가 성격이 굉장히 확실하구나. 똑부러지는구나. 아닌 거는 원인부터 싹 잘라버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번만 사고가 나면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아예 원인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빠밤. 픽스창? 베란다 쪽에 있는 픽스창 높이만큼 기존에 차수판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공무원분들이 좀 설치를 제대로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모양만 이렇게 내는 느낌으로. 보니까 이미 다 헐렁헐렁거리고 틈새로 빛이 다 보이고 만약에 물이 넘어오는 사태가 발생하면 전혀 부시를 못하게 생겨서 떼버리고 차수판 높이만큼 픽스창으로 해서 샤시를 거기는 냈어요. 문을 열 수 없는 거야? 네, 그럼 그 위에부터만 여는 거구나. 네 맞아요. 대비를 해놨습니다. 조적으로 안 하고 픽스창으로 하는 게 더 나아서 그런 거예요? 채광 때문에? 맞아요. 조적으로 해도 됐는데 답답해 보이긴 맞아요. 하겠다. 답답해 보일까봐 픽스창으로 채광이라도 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맞아요. 그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가능하다. 근데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된다라는 식으로 답변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왕 돈 쓰는 김에 제대로 쓰겠다. 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픽스창까지 한 거고 또 뭐 있어요? 그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제가 이런 요구사항을 다 말씀드릴 때 과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물론 상황 설명은 들으셨지만 몇십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수리를 하면서도 윗집 분들이라든지 살고 계셨던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상황이 너무 딱 맞아서 그때 당시에 침수가 됐을 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밖으로 막고 있었네. 네, 밖에 놨었는데 그게 쏟아지면서 모든 하수구 입구를 막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게 다 터져가지고 건더기가 다 막았구나. 네, 그래서 그래요. 여기가 물이 좀 더 빨리 찼다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운이 안 좋아서 네.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이 집이 생겼을 때부터 사셨던 분들이 자기가 살면서 생전 처음으로 겪어봤다고. 몇 년 정도 거주하셨는데? 건축 연도가 1992년도거든요. 저와 동갑인데
그때부터 사셨던 분이 아, 이렇게 그렇구나. 물난리 나는 건 처음 봤다고. 딱 30년 살았을 때 그랬네. 네, 네. 그때 벌어진 일 한 번 때문에 수리를 완벽하게 하는 게 인테리어 사장님 입장에선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게 있으셨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30년이든 300년이든 나는 한 번 돈을 쓸 때 이왕이면 제대로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가 어머니가 오실 집이라서 더 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이 오셨어도 조금 더 했겠지만 더 깊게 본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사실 거니까. 그러면 입찰을 할 때 네. 어머니가 거주할 집으로 생각한 거는 아니었던 거고 그 생각이 중간에 바뀌었나 봐요. 유일하게 경매 투자에 얘기하는 게 어머니니까. 네, 입찰 받고 나서 방문을 할 때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바로 근처에 살고 계시니까 내가 받은 집이다 라고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여기야 엄마 하면서 자랑을 했는데 어머님이 그때 반지하 같은 것만 아들이 자꾸 받는지 모르겠다고 좀 좋은 것 좀 소개시켜 달라고. 저는 소개해주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 알짜 같은 집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로 이런 게 보물이지. 물론 어머니가 반지하인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시선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10년 이상 사시면서 동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처에 교통이라든지 뒤에 병원이라든지 네. 여기 살기가 너무 좋으셨다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지금 월세 사시고 계시는데 네. 트러블이 조금 있으셨는데 사시는 동안 집주인하고. 네, 제가 또 이런 선택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근데 엄마 여기는 반지하고 침수된 적도 있고 내가 아들 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여기에 사는 게 아파트도 못 해줄 망정 어머니를 반지하? 거기다 침수 이력이 있는 이곳을? 하니까 좀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건 정말 안 좋았고 그런데도 어머니가 본인은 괜찮다 수리만 뭐 깨끗하게 되고 철저하게 되면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셔갖고 솔직히 저는 임대를 넣는 것이 마음이 편한데 어머니가 사시겠다 하셔서 좀 더 깊숙이 본 게 많이 있었어요. 세심하게 보고 이런 샤시와 도배지 그리고 장판 하나하나에 선생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머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지 녹아 있어요. 저는 신림동 불효자입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제가 언뜻 드린 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받을 건 받는다고 제가 조금 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가 제가 싸게 받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은행 이자 정도만 지원을 받으면서 사시도록 말씀드렸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여기 평생 계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지금 상황이 맞는 것들이 있으니까 1, 2년이든 네. 계셨다가 뭐 딴 데 중간에 보증금 선생님이 안 빼주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뭐 언제든지 세입자만 구해주시면 언제든지 빼드리지 않을까. 어머니한테 나쁜 임대인 안 돼. 빼고 나가. 그렇게 야박하게 할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절충된 부분에서 조건이 맞으면 그 방법도 우리한테는 좋은 대안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거의 어머니도 맨날 일하시고 하니까 댁에 계시는 거는 거의 뭐 저녁 때나 주무시거나 하는 일이 네. 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수리한 거를 좀 더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은 게 네. 맨 처음에 여기를 받았을 당시에 원래 살고 계시던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겁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 뵀을 때 당시에 포지션을 어머니가 근처 5분 거리에 사시고 경매를 처음 받는 아들 어머니와 같이 살 포자 컨셉으로. 맞아요. 만나서 이야기할 때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침수된 곳이고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이고 수리를 다 해야 한다.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수리 다 한다고 해봤자 그전 경험치를 누적하면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무섭지 웬만한 않았는데. 영유는 다 경험을 했으니까 선생님도. 네, 수리 비용으로 얼마 정도 생각을 하시냐 얼마가 됐든 그 이상이 될 거다라면서 겁을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왔을 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은 안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는 장판이 없었고 노출 콘크리트로 세고 계셨네요. 네, 카페 반지하는 그런 분들이 좀 네. 계세요. 장판을 안 두고 계셨고 그 실내 공간인데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네. 하시는 게 저도 가끔 보았거든요. 근데 뭐 내가 훈수들 건 아니니까 왜 이러고 사시냐. 내가 네. 뭐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럼 잠은 어디서 자시나 여쭤보니까 거실 쪽에서 자고 계시더라고요. 이불 펼쳐놓으시고 두 가족? 세 분 계셨어요. 세 분? 네, 세 분이 저기 작은 방 쪽으로 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사시면서 어디가 문제가 되셨나요? 했을 때 배수구도 안 되고 화장실도 안 쓰시고 계신다고 하고 물이 안 내려간대요? 네, 여기서 그럼 요리도 안 하수도 안 되신대요. 빠져요? 네, 변기도 안 내려가고? 네, 그때 안 됐었대요. 변기는 내려갔는데 샤워할 때 씻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안 씻으신다고 하셔서 그럼 어디서
어디서 씻으시냐 여쭤보니까 근처에 다른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쪽에서 씻으신다 하시고 좀 걱정됐겠네. 네, 여기서 요리도 안 하시고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긴 했는데 수도관, 배수구, 보일러도 안 켜신다고 하시고 보일러 배관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수리할 곳이 많겠구나 했는데 각오는 했어요. 그때 말씀해 주실 때 그래도 나 많이 했어, 나 많이 공부도 했고 다 수리할 수 경험도 있어. 했으니까. 네, 수리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부천 1호 때보다 좀 더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그때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사장님이 다 해주실 테니까 돈으로 맡겼죠. 맡겼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은 제가 한 분씩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테리어 사장님은 기반이 다 된 상태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욕실 배수구도 따로 뚫는 작업 관세척 한 거야? 네 맞아요. 똑같이 관이 막혀 있어서 관 막히는 거 전문이잖아. 맞습니다. 부천 1호 집이 그렇게 꼬여 있을 줄이야. 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때 힘들었었는데 또 겪는구나. 근데 요가는 관로 빠지는 게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레벨이 좀 적을지 모르겠어도. 수월하게 뚫어주셨는데 싱크대 쪽이 막혀 있었는데 싱크대 뚫었을 때 침수됐을 때 당시에 그 토사물이 껴있나? 검정색 썩은 흙들 있잖아요. 아. 그게 가득 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봤는데 가득 차 있어서 뚫을 그게 때마다 안 뚫리나? 뚫으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스프링으로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결국은 뚫렸는데 안에 토사물 내시경으로 넣으면서 다 보여주시긴 하셨거든요. 그거 얼마예요?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관 안에 관이 들어있었어요. 왜 막혔었냐 했더니 세탁기 주름관 있잖아요. 그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있었구나. 막혀 있었던 거 하나 꺼낼 뺄수 때도 있구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 빼야 된다고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 맨 처음에 빼면 빠질 것 같은데 절대 안 빠지고 빼더라도 빠스라지고 부서진다고 꺼내서 보여주니까 알았어요. 주름관이라고 하면은 고무 재질로 연성관인데.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 딱딱하더라고요. 아. 딱딱해서 팍 치면은 바삭하고 부서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왜 푼 거야? 근데? 그럼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아. 말랑말랑해져서 빼기 수월하다라고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빼요? 땡겨? 네, 집게가 따로 아, 집게. 전용 집게 아,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들어가는 집게가 있나 보네? 네네네. 그렇구나. 네네. 하수는 그래서 토탈 한 100만 원 정도에 한 거네? 두 번째가 더 큰데 보일러를 하는데 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보일러 물이. 호수가 있나 보네. 네. 보일러 사장님이 이거 계속 돌리다 보면은 204? 뭐 이렇게 뜰 거라고 근데 안 뜨는 거예요. 물은 계속 들어가는데 안 뜬다. 근데 조금 조금사가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네, 보일러 에러 표시가 뜰 것이다 라고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난방배관에 금이가 있거나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를 보일러 체크가 된 거네. 네, 그래서 누수 바닥을 드러냈나? 그래서 덧방을 했습니다. 지금 5cm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음. 바닥이 다. 업체분한테 여쭤보니까 비용을 너무 크게 부르시더라고요. 1000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여기가 차 들어오기도 힘드니까 다 깨고 펌프카나 레미콘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없으니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깨지 않고 그냥 작업하면은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업체를 찾아보니까 그분 통해서는 200만 원 정도에 200? 엄청 되게- 싸겠네. 네, 대신 그 위로 아, 깨지 위로 않고 덧방으로? 네, 덧방으로 덧방식으로 300만 원 선이면 싼 편이거든요. 제가 그 상황 설명도 했거든요.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500을 부르시더라 라고 말씀드리니까 서울은 단가가 비싼가 봐요 하면서 그분이 인천 끝에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서울까지는 안 하시는데 네. 와서 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바닥도 새로 깔았고 제가 걱정이 많았던 부분들이 선생님한테 도움받고 싶었던 부분들이 배수구, 이런 난방 배관, 바닥 이런 거는 다 처음에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었던 거고 이게 해결되고 나서 인테리어 사장님이 하시는 거는 업체 사장님들 컨택해서 한 분씩 조율만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종합 인테리어는 원래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컨택 연결하는 거를 알아보고 스케줄 일정 조율하는 거가 보통 귀찮아하거든. 그리고 맞아요. 선생님은 수리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템별로 불러서 공정 순서를 짜야겠다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를 어디 연락할지도 모르고 뭘 먼저 맞아요.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종합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면서 스킬이 쌓였던 게 그래도 한 번쯤은 부탁을 드려서 얻었던 경험, 공정 순서 뭐가 먼저 우선행이 돼야 되고 이거 작업 전에는 뭐가 우선 돼야 되고 그런
그런 거를 계속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사진 찍으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배운 것도 많고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혼자서 이 수리를 할 때 업체를 어느 순서대로 불러야겠구나, 내가 먼저 나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구나라는 그 순서가 잡히더라고요.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약간 제가 의견을 첨가를 하자면 너무 이상적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만약에 저였다면 굳이 내가 할 것들을 남겨놨을까라는, 근데 좀 남겨놨다 그래가지고 네. 저 어제 화장실에 했잖아. 네. 그럼 타일공이 들어왔잖아요. 네. 저기 바닥 타일을 뭐하러 남겼을까요? 아. 저건 한 20만 원 정도만 추가해주면 해줄 건데. 아, 베란다 타일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타일공이 오거든. 왔으면은 시킨다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아까워서. 밖에 페인트 칠해주셨던 건 그냥 사장님이 그냥 칠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럴 때 좀 놓치지 말고 사장님한테 5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저기 하죠. 저것도 퀄리티가 높지 않은데 선생님이 하는 거랑 뭐 아니, 퀄리티 근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베란다 쪽은 페인트를 그냥 칠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던 페인트들이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까서 그래요. 칠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나도 생각이 나서 뭔가 여기 왔으면 한마디 하고 가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근데 뭐 선생님이 맞아요. 누구보다 깊게 생각하고 행동한 거니까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칠은 뭐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 발로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집수정. 모터만 바꿨나? 집수정이 물이 이미 한계까지 차 있더라고요. 저는 집수정이라는 걸 처음 봐갖고 저걸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서 전화 드렸던 이유도 저것도 포함이 되고요. 딱 여는 순간 너무 썩어갖고 날아다니는 벌레도 없고 딱 열자마자 악취가 너무 나면서 막 슬러지? 또 그대로 있고 정말 비주얼적으로 너무 깜짝 놀라서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수리를 하고 물도 빼고 수리 뭘 한 집수정. 거야 집수정? 근데 원래 지금 켜져 있었대.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해주신 게 그렇게 없어요. 펌프만 바꾸면 되지 않나? 네, 펌프 바꾸고 저 집수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집수정인지 그러니까 집수정 역할이 저기 습기 빼는 건지 아니면 하수 빼는 건지 네, 그런 거를 봐주시기 저거는- 위해서 저거는 하수 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습기 빼는 용도가 아닐까 저는 싶긴 한데.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가해를 한번 다 파주셨어요. 파서 이 집 자체에 물이 차 있는데 집수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 집수정인지 각 방에 가해 모서리를 다 까셔서 확인을 했는데 뭐 안에는 깨끗하게 건조하게 있다고 하셔갖고 그래서 집수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집수정도 의외로 청소만 하면 될 것이다. 별로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거기 때문에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아, 이거 수리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뒤로 선생님한테 전화드리고 공부를 하면서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큰 게 아니구나 라는 맞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굉장히 첨단 과학이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 그냥 구덩이야. 네, 그냥 글로 물이 모이면 네. 걔가 빼주는 거야. 네, 맞아요. 습기 빼는 건데. 맞아요. 그러한 간단한 내용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주얼적으로 그렇죠. 여기가 한번 빠지면 뭐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깊이도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안에 막 끔찍한 토사물 같은 것들이 또 붕붕 떠 있고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겠고 와, 이거 물을 어떻게 빼야지 생각이 들면서 그때 패닉에 빠졌었어요. 역시 알고 나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무서운 게 있지 알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도와주신 거긴 한데 그 물 빼고 네, 물 빼고 펌프만 설치해 주셨어요. 교체한 걸로. 네. 전기 배선 같은 건 원래 기존에 돼 네. 있었던 거고. 네네네. 그러면 더 간단하네. 할 게 더 없었네. 펌프만 사다가 하나 놨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사장님 오셔서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였는데 그렇게 시행착오도 있었고 네. 공포감도 밀려왔지만 우리가 침수돼 있는 집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바라보니까 더 꼼꼼히 네.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거주를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쓴 이 사랑이 담긴 반지하는 그러면 총 이 수리비는 그럼 얼마가 들었어요? 인테리어 사장님 2,000가량. 아 그것만 2천이었던 거야? 네. 그럼 딴 거 더 들은 거네? 그 전에 제가 사전으로 배수구 뚫고 난방배관 5cm 정도 올린 거 네. 200 정도? 그러면 한 대략 2,500이라고 넉넉 그러네요. 잡아서 2,500이면 우리한테 특 올수리 뭐 샤시까지 다 했으니까 뭐 설비까지 다 하고 바닥 시공까지 새로 한 거 치면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위배가 됩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살면서 이렇게 수리할 일은 없을 거라 그렇죠. 생각했는데 반지하를 이렇게 한번 수리해 놓으면서 또 단단한 집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폭우 100년 만에 폭우가 또 내리더라도 자신 있는 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싶고 비 많이 내렸을 때 작년 말고 재작년 때 네. 침수가 이쪽에 되고 뭐 강남도 침수되고 그랬잖아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했던 일이 그거와 관련된 토목 설계했을 때 비슷한 일을 저도 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여기 침수됐으면 하수관로를 다 바꿨을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똑같은 양의 비가, 그것도 거의 100년 빈도 폭우였을 건데 그때만큼 비가 또 오더라도 더 잘 빠지게 할 거예요. 그래도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인 서울인데 하수관로에 예산을 안 쓰진 않을 거거든요. 박스관로 막 넣어요. 1000ml짜리 막 넣고 이러면 잘 빠져, 오수관도. 분명히 그 개선이 네. 시에서도 됐을 거예요. 그 대도시들은. 그래서 그런 일이 아마 벌어지기 힘들 건데 혹시라도 물이 조금 찰랑찰랑 하더라도 탄탄하게 보완을 한 집이니까 저는 수리비는 알차게,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 낡은 반지하 연식이 92년식의 전용 면적 14평에서 15평 사이에 방 3개 거실 겸 주어방인 선생님하고 동갑인 이 빌라의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억 3,200이고요. 1억 3,200 낙찰 받은 거고 이 집은 선생님의 5번째 집인 건데 선생님은 누구보다 대출도 많고 주택도 많은 다주택자 네. 다중채무자인데 대출은 잘 나왔나요? 네, 대출은 1억 500 받았습니다. 1억 500 대출 받은 거고 이자 원금 꽤 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 달 그럼 이자 원금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달에 62만 원. 62만 원 네. 5.9. 네. 거의 6% 정도 되는 네네. 금리로 올해 초에 받았으니까 지금은 조금은 더 조금은 떨어졌을 내려갔는데. 거라고 네네. 생각은 드는데 당분간은 어머님이 거주를 하는 집이긴 한데 네. 혹시라도 나중에 월세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20만 원은 갖고 갈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그래도 신림의 역세권이니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2,500 정도의 또 수리비를 썼으니까 우리 안에서는 타산이 좀 안 맞긴 한데 네. 순수하게 월세 수익률에 관련된 물건이라기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도 또 생각하고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출생률도 낮아지고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이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 신림은 절대 그런 일 없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살아봤으니까. 여기 신림은 그래도 죽진 않을 것 같다. 뭐 10년, 20년 산다면은 그때까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신은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오래 거주를 하셨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제가 근처에 살다 보니까 관리하기 편하다는 거 그것도 한 가지 요인이었고 개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여긴 개발은 그러면 계산은 하고 한 거야? 계산은 네. 했는데요. 수리비를 기본 수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1억 3천대에 낙찰 네. 받아서는 네. 타산이 아니긴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집은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 계속 폐차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힘을 또 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그 안에서 대안을 어머님 집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단순히 수익률하고 숫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선생님 이 주변 상황하고 잘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으니까 임대를 줄 거라고 하고 했지만 어머니한테도 말 안 했지만 그때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미 염두는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또 누구보다 촉이 좋은 사람이잖아. 정말로 괜찮다고 보실 줄은 몰랐고 그리고 그 전에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셨던 곳하고 트러블이 있기 전에 어머니하고도 임장을 한번 가봤어요. 어머니가 살 집을 여러 군데 돌면서 임장을 했었는데 소득이 없었고 경매로 알아보니까 신림에 이 집이 있었고 어머니가 마음에 드실 줄 모르겠지만 안 들더라도 내가 여기 임대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았어야 되는데 수익이면 수익, 살집이면 살집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욕심을 부렸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에 대해서는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살집으로 한 거라고 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랑 정확히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랑 잘 맞아 떨어지게 또 수리한 거니까 잘했어요. 단순히 이 지역은 수익률만 보고 접근할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더 잘 알겠지만 언덕도 경사도 가파르고 이런 동네 많은데 여기는 바로 도로변 초입이잖아요. 그렇다면 매력이 있는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 네.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5채 낙찰을 받았는데 그럼 4채는 월세를 네. 주고 있는 거네. 네. 그럼 4채에서 받고 있는 월세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 3년 투자해서 총 4개에서 네. 경매로 낙찰받아서 월세를 받고 있는 거고 총 월세는 175만 원.
내치에서 175만 원 총 네. 월세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럼 거기서 원금하고 이자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면 순 월세는 85만 원, 90만 원 빼면 85만 원. 그럼 90만 원 정도 원금 이자 나가는 거고, 85만 원이면 훌륭하지 않나? 지금 집 빼고 내치에서 이거는 포함시키고 싶지 않아요. 저도 수익률에 평균 수익률이 확 떨어질 네. 거기 때문에. 대출 금액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총 대출 1억 6천? 얼마 안 되네. 내 채인데 조그만 거여서 다 그렇구나. 조그만 거 3천만 원 대출, 4천만 원 대출 이렇게 있어요. 다 조그만 거. 근데 거기가 월세가 35만 원씩이라서 반지하 하시는 분들이 되게 걱정하는 게,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침수 관련해서 걱정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이더라고요. 금액도 되게 싸요. 1년 동안 하는데 10,000원 돈도 안 해요. 정말 걱정이 됐었는데 보험을 드는 거 하나만으로, 커피값 뭐 한두 잔 가격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건 진짜 괜찮은 보험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아, 그럼 뭐 침수, 네, 뭐 영유. 영유까진 모르겠는데 왜 여쭤보냐면 화재보험 성격이랑 범위가 좀 더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맞아요. 화재보험은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반지하다 보니까 물난리 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음. 자연재해 성격의 보험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알아봤지만 다른 반지하도 그냥 다 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1년에 10,000원이면 네. 한 달로 치면은 1,000원도 안 하는 네. 꼴이니까 네. 그걸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맞아요. 어. 마음의 평화값입니다.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닐까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어머님의 아지트가 된 집도 공개해 주시고 침수된 집을 또 어떻게 수리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한 월세와 이자까지 같이 공개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60%예요. 왜 60%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2억이지? 그게 비싼데니까. 집값이 아니라 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내가 좀 타산이 안 맞게 네. 들어갔나 싶어도, 길게 보면은 결국에 잘한 게 되더라고, 부동산은. 예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 집을 산 게 아니라 땅을 산 거다. 서울에 땅을 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어떤 관점에서는 나도 잘했다는 명분을 하나씩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땅, 세계적인 도시에 내가 땅 지분을 갖고 있다면 잘한 거 아닌가, 어떤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겉의 모습만 보는 게 이게 더 상상력이 부족한 생각 아닌가라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비교군을 보면은 또 비교하게 되는데, 선생님 제자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기억나요, 쌤. 선생님 기억력 좋으시니까 그때 예전에 저 데려다 주실 때 가시면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선생님이나 되시는 분이 임대를 30채 이상 하시는 분인데 본인도 이제 월세로 살고 계신데, 전화 딱 받으니까 집주인분께서 이사 자음에 자기가 들어갈 거다 하신다는 거 보고, 저는 제 마음속으로 와, 아이러니하다,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받았어요. 막 선생님도 임대를 많이 주시는데 본인도 임대인이 자기가 살 거라고 다른 이사를 해라, 막 이런 게 되게 느낌이 웃겼어요. 신기했어요. 그렇죠. 이사 그 사람 그 뒤로- 그리고 안 들어왔잖아. 월세 줬잖아요. 아 그래요? 나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도 큰 공사했어요. 그래서 집을 만들었어. 방을 이렇게 네.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우와. 만들어서 그분 덕분에 집이 네. 또 생긴 거죠. 그리고 목동으로 왔어요. 아, 목동이요? 그럼 놀러 가도 됩니까? 놀러 와요. 안 좋은 집주인이 과연 안 좋은 집주인인가 생각도 들어요. 반대로 좋은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인가 생각도 들고요. 뭔 얘기냐면 제 임대 물건 중에 제 1번 집이 저 처음 낙찰받았을 때 12년 9월에 그때 낙찰받은 거를 그때 기존 세입자랑 재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 세입자가. 근데 저는 월세를 12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거기 계세요. 좋은 집주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월세를 안 한 번도, 올렸으니까 이거보다 평수가 더 작아요. 연식은 비슷한데.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수리했겠어? 그렇게 좋은 컨디션 집이 아니잖아요. 값싸게 사는 거 있죠. 근데 그분의 삶이 그렇게 나아졌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집에 계속 산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37만 원 월세로 살 집은 원룸도 못 구하니까 요새 같아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더 어쩌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진 거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 집을 딴 데로 옮기는 거는 쉽지 않지. 딴 데는 많이 비쌀 거니까. 네. 거기 세 가족 사시는. 네. 저도 최근에 월세집을 살다가 무리해서 집을 공사를 해가지고 왔잖아요. 나름대로는 그 살던 집보다는 좋아야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동네도 그렇고 컨디션도 더 좋게끔 해가지고 무리해서 왔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거주한 지가 1년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100% 대출 내서 왔는데 여기 10억 대출 내고 왔어요. 그럼 그걸 내가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무섭잖아. 근데 1년 반 정도 지나 보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해봤으니까 또 돌아갈 수 있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옛날보다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생각의 크기가 제 나름대로는 더 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예를 들어 부채를 20억을 다룰 수 있었으면 지금은 30억을 다룰 수 있는 경험을 해본 거야. 그럼 내 나름대로는 조금 더 크게 커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나를 내쫓은 집주인 덕분에 안 좋은 집주인이잖아. 그 집주인 덕분에 나는 집이 생긴 거야. 보통 집이 생긴 사람들은 비슷해요. 전세로 살다가 실거주를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보통 안 좋은 집주인 만나서 쫓겨나서 막 전세금 막 올라가가지고 내가 집을 사고 만다 해서 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럼 그 안 좋은 집주인이 진짜 안 좋은 집주인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어쩌면 그 안 좋은 집주인 덕분에 더 좋은 동네와 좋은 집으로 이사 올 수 있게 된 거니까. 그 감사한 집주인이 아닌가? 길게 보는 관점이 아이러니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 네. 모순이 아니구나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 짧게 보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집주인이 맞는데 길게 네. 보면 좋은 집주인이야.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지금 당장 이 집을 봤을 때는 이 타산이 안 맞네. 좀 비싸게 샀네. 짧게 보는 생각이에요. 길게 보면 이게 뭐 대지 지분이 넓을 거 아니야. 오래된 집이니까. 그럼 길게 보면 혹시라도 이게 새 빌라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걸 보고 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네. 먼 훗날 혹시라도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잘 산 거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 막 종합소득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마지막 거 했을 때 이후에 이제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 다음 방향을 잡아야 될지.